김포 뭐 이 못난이가 이뻐지겠어라는 진짜 잘 모르신다. 예전에 좋지 않은 지역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포에 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김포 뭐 GTX 100년 뒤에나 걸리는데, 그리고 김포라는 이 원판이 못난인데 원판 화장한다고 그게 이뻐지겠어라는 댓글 달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댓글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신다. 뭐 제가 나쁜 말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데, 김포라는 동네가 사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든 동네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골드라인 타고 오면은 그 좁은데 엄청나게 줄 많이 서서 출퇴근하거든요. 거기는 교통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GTX D 노선이 이제 호재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해를 좀 계속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GTX가 2030년 이후에 완성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발표가 된 다음에 2035년 그 이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발표가 되는 행정 절차들이 있잖아요. 철도망 계획에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예타가 뭐 다시 이제 재타당성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으면은 그 행정 절차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가격들이 틈새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요,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도 원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 배밭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호재를 만들어서 그 호재가 좋은 입지를 만들었어요. 청량리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청량리 옛날에 청량리에 살래 분당에 살래 그러면은 나는 청량리에 안 살 거야. 당연히 분당에 살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량리 같은 경우도 진보를 했어요. 호재를 통해서.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연결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가격들이 안 올 것 같은 입지에서도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도, 의왕도 12억 13억대에 30평대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원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일부 지역 빼고는. 그런데 숨죽였던 가격들이 교통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광교 주변이라든지 뭐 신분당선, 분당선, GTX의 호재 중심으로 가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판이 좋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들이 진보하고 발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김포가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좋지 않은 지역들 뭐 나중에라도 좋겠어? 좋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아이러닉하게도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은 지역이지만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고 주택이 지어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면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1등 부동산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 저거 추적해야지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입구에 있으면서 진보하는 지역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가격들을 조금 바라보는 게 필요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매력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발산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신안산선 노선에 있던 어떤 아파트를 추천을 해준 분이 있어요. 상담을. 근데 어떤 분은 사고 어떤 분은 사지 않았어요. 근데 사지 않은 이유가 거기 가니까 휑해요. 휑하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보하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미래에 그 앞으로 지어질 주택들을 상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정된 호재가 있으면요, 단계별로 가격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김포로 돌아오면은 김포 같은 틈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주잖아요. 그 GTX A 노션이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2023년, 4년, 5년,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6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가격들은 또 그 시대에 착공했다, 준공했다, 그리고 준공해서 완성되어서 움직인다 할 때 가격들은 또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가격이 올랐다, 지금 가격이 내렸다, 이것만 쫓아가면 안 되고요.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가격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정표들을 확정된 호재라든지 아니면 신축들이 밀집된 곳의 주변의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신성 미수지음이라든지 그 위에 되게 안 좋은 구축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네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왜 많이 했냐면은 주변에 신축이 있으면서 가격들을 같이 키 맞춤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주변 아파트들 뭐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8억, 9억까지 10억이 넘어간 아파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진보하는 부동산에 대한 접근들로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틈새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틈새라고 하는 건 방금 말했던 뭐 운정이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인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더라도 나중에 조정되는 구간에 또 풀리거든요. 그럼 이미 오른 상태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그 경기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런 매도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매입하고 8천 올랐습니다. 파주 운정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오르다가 막 오르니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은 패닉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와 막 오르니까. 그렇죠. 근데 제 조카 얘기를 하면요, 제 조카가 이제 북수원의 대장 아파트 SK를 전세를 하다가 주인이 이제 집을 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갔는데 집이 지금 8억이 된 거예요. 4억짜리가. 근데 4억대를 유지한 게 수년이었어, 수년. 집이 지어지면서 계속 안 오르다가 파니까 오른 거예요. 그럴 때 패닉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계약을 파기를 안 하고 유지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5년 6년 가지고 있으면서 오른 거는 4천 5천 뭐 1억도 안 되는데 한 달 반 만에 4억이 올라가지고 그것들을 놓친 타이밍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패닉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붕어님은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나는 지금 좀 더 비싸게 샀는데 지금 이제 오르네, 패닉 오네, 이런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파주 운정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뭐 롯데캐슬을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메인 지역의 일부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준공했을 때 더 많이 오를 거예요. GTX A 노선이죠. A 노선이 준공을 했을 때 가격들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패닉하지 마세요. 패닉하지 말고 그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운정지구의 호재가 누렸을 때 그때 내가 갈아타는 지역을 관찰하시다가 그때 조금 다른 데로 이사하는 전략으로 가면요, 상관없어요. 1, 2천, 3, 4천, 5천, 8천, 물론 큰 돈이긴 한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비싸게 샀다가 아니고 내가 거래를 했는데 수익률이 있고 차익을 남겼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YK12님 무주택자인데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현금 5천 정도 있는데 매매 너무 하고 싶네요. 합산소득 1억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보이면 될까요? 현금이 5천 정도 있으시면은 제가 말한 지역에서 시흥 쪽에 좀 싼 아파트가 있어요. 시흥이랑 인천 쪽으로 좀 가야 돼요. 인천 쪽으로. 사람들이 인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는 데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하면은 직장에 맞춰서 제가 뭐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투자 목적이면 제가 말했던 범위 내에서 1억 미만으로,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1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아까 말한 지역 중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주택자면 대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플러스 다른 대출을 이용하시더라도 주택을 한 개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를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제 이익 물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는 즐거움이 되게 저한테는 크고 저는 뭐 이거 외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을 했거든요. 부동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그 좀 방식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의도를 좀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